2025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신약과 기술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을지 기대되는데요. 2025년에 주목할 바이오 섹터,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까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중 관세가 추가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중국의 2차 전지 회사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는 반사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훈민 자문역이 픽한 25년에 주목할 2차 전지 섹터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머스크 수혜 섹터로 알려진 로봇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집중 진단 시간을 통해 로봇주 대응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자문역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훈민, 나성민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저희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성민 자문역께서 꾸준하게 바이오에 대한 진단을 도와주셨었거든요. 주요 이벤트가 뭐가 있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보시면 11월 초까지 주도주 섹터 역할을 하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사실 11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올해 크게 보시면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크게 3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포인트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유한양행입니다. 자, 8월 초죠. 8월 중순에 유한양행이 기존 18년도에 존슨앤존슨에게 기술 수출을 했던 렉라자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암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애로, 즉 기술 수출했던 품목들이 실제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시판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는 ADC 관련된 혁신입니다. 자, 최근에 10월 초죠. 10월 초에 리가켄 바이오에서 일본 오노 공업에게 기술 수출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를 한번 보시면 LCB97이라는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사실상 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전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물질이 벌써 이렇게 애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ADC에 대한 기술력을 글로벌리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이슈는 11월 초입니다. 미국의 머크에서 키트루다 SC 제형 변경에 관한 임상 3상 탑 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V 제형 대비해서 SC 제형이 비열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참고로 이 기술은 국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플랫폼 기술들 또는 신약 또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술 수출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기초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년도에도 상당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짚어봤었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머크사가 알테오젠에
히알루로니다제를 가지고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머크의 키투르다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인데 글로벌리 판매가 대략 40조나 나는 그런 블록버스터급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 3상에 대한 탑 라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FDA 승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26년 초부터는 판매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로열티 수치가 막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초 체력이 튼실해지는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들이 가팔라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주요했던 그 이벤트들을 쭉 한번 잡아주셨는데 이제 1월에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12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 특히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상승률이 한 6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한 60% 정도 됐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한 80%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12월 달에 전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1월 중순이죠. 1월 13일부터 16일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50여 개국, 한 600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한 8천여 명의 관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가장 큰 투자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기대되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는 투자 등이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주가가 좀 양호한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망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노무민 전문역계에도 좀 여쭤봐야죠. 이제 걱정되는 건 전국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다 보니까 바이오 쪽도 타격이 있을까 불안할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기억해야 될 상황은 지금이 시장적인 악재이지 이제 회사의 악재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적인 악재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현재의 위험만 극복된다면 이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상황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흐름을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탄핵 소추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요동치고 이제 혼란스러운 흐름을 겪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이제 다음 대선에 대한 일정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회복되어 가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바이오주가 2025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그 갈래가 또 여러 가지라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이오주가 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자문형님. 네네. 2024년에는 비만 치료제 쪽이었다면 글쎄요, 2025년도는 어떤 흐름일까요? 네, 올해 특징적인 게 24년 뭐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리 판매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라이 릴리와 약효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페트론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비만약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가 ADC 치료제 관련된 그런 종목군에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보시면 비만약만큼이나 글로벌리 ADC에 대해서도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DC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암제로 좀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제요? 일반적으로 항암제라는 게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ADC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항체가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 페이로드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만 선별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참고로 보시면 2032년이면 전체 시장이 대략 34조 원 내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수적인 추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임상에 들어간 그런 ADC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시판이 되면 이 추정치보다는 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C 관련된 이 치료제 시장은 결국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을 보면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관심주까지 언급을 주셨어요. 두 개 종목에 대해서 ADC 관련 매력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자, 그러면 노흥민 자문역께도 바로 종목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유한양행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두 회사 모두 이제 올 한 해 매우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제 실적의 회복이라든지 주가의 상승을 보였지만은 본 시작은 이제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4월에는 이제 내년 4월에는 이제 5공장 완성 후에 추가적인 공장의 건설과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에 이제 레이저 탄입과 이제 SC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FDA 승인이 나올 거고 또한 이제 5월에는 글로벌 3상의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레이저 탄입은 이제 우리가 렉라자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소폐암 치료제 있는데 해당 부분의 결과로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노흥민 자문역의 관심주였습니다. 자, 바이오주의 최선호주 한번 꼽아봐야 될 텐데요.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으로 만나보시죠.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어떤 종목을 바이오 쪽에서도 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약세 시장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고요. 신약을 직접적으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시판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체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유통을 통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4, 5년 동안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이 거의 최대 마켓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제 직접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고도 뭐 투자 포인트가 여럿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지속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경쟁사 약들에 대비해서 처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와는 좀 비교되는 게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숫자로 찍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추가적인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신약을 디벨롭해서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 관련된 치료제는 승인을 받고 판매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동사의 성장성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사성 의약품 그리고 단백질 분해제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R&D 역량을 계속 강화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기존에는 뇌전증 치료제를 미국 중심으로만 판매를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를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12월 초에 중국에서 임상 3상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서 마일스톤을 수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품목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6년 초부터 시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형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한 투자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 종목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이번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고민 상담 좀 해결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바이오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바이오주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 HLB 이 종목부터 만나보실게요. 평단가가 12만 원입니다. 아이 돈 좀 늘려주려다가 물려있는데 FDA 승인이 되면 갈 듯한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승인되면 12만 원까지 갈까요?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FDA 심사가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인 만큼 이제 주가가 이제 향후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단가가 지금 이제 1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평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해당 종목의 흐름을 보았을 때 평단가를 10만 원 밑으로 내리셔야 나중에 이제 FDA 승인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만 5천 원 가격대에서 보유한 만큼 꼭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전략을 상당히 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블루엠텍 올라온 질문 바로 이어서 보시죠. 블루엠텍이 마이너스 31% 역시 손실이신 분인데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나성민 자문형님께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일단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쪽으로요. 지금 당장 매도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유를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면서 손실을 약간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포인트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관련된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가 10월 16일 날 장중에 고점이 29,4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10월 15일 날 위고비 국내 판매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장중 고점을 찍고 그다음 두 달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은 뉴스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그전부터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세럼 물량들, 즉 뉴스에 팔자라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기가 십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에 세럼 물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숫자를 봐야 된다. 숫자요. 숫자를 봐야 된다. 이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고비의 국내 수입사를 보시면 줄릭 파마 코리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를 지금 블루엠텍이 받아서 병의원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대략적으로 위고비 관련된 유통 매출이 한 2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동사의 매출이 1,139억이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 240억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그런 매출 규모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위고비에 관련된 유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즉 숫자가 찍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동 평균 선상 121선 내외인 18,000원 내외까지 기술적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8,000원 내외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고 넘어갈게요.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을 9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세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은 평균 매수 단가가 86,300원입니다. 비중은 50%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가져가셔도 문제 없을까요, 자문형님? 네. 일단은 지금 저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쪽으로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긍정적이지 못한 까닭으로 이제 펩트론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비만 치료제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보유하시는 비중이 50%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펩트론은 물론 비만 치료제에 기대감은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면 저는 이제 충분히 평단가까지 올 수 있거나 혹은 이제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격대가 오면은 비중을 소폭 이제 축소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상담 남겨주신 분들 몇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